안녕하세요. 제8회 방송 미디어 직업 체험전 좋아하면 잡히는 미디어 세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미래 미디어 인재 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이커스의 우상범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와이남 미디어의 이민석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이 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청년인재 양성에 관련된 토크 콘서트인 만큼 청년들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3학년 박지은 학생 소개합니다.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엄윤태 학생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신 한준호 국회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연희승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PD연합회 전성관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토크 콘서트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 창업가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많은 얘기 들으려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나 혹시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귀담아 듣고 가서 정책 설정하는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들 이렇게 대학생들 방송 미디어 진로 직업 중에 좀 제일 선호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PD를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보통 만든다고 생각하면 연출하는 PD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미디어 진로 직업 중에서는 PD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만의 그 느낌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박지은 학생이 생각하기에 좀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잘 해볼 수 없는 실무 경험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뭐 영상 하면 단순하게 뭐 찍고 편집한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넣는다, 끝.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창의 콘텐츠 발굴 대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랑 손길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맞는지, 그리고 이 노력이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이런 걸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방향을 잡아줄 멘토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또 알지 못하는 답답함도 많을 것 같은데, 엄윤태 학생은 어떠세요? 이쪽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취업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하는지 알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 멘토링을 받아볼 기회도 많이 적다 보니까 이럴 때 뭐 취업 상담이나 아니면 현업인과의 만남 좀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대학생들에게 좀 중간다리 역할이 좀 잘 되어줘서 그러한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보다는 실기 수업이 제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 이번에 참가했었던 창의 콘텐츠 발굴 대회에서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셨던 멘토분들이 주셨던 멘토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현업인 입장에서 이런 학생들 도움을 줄 만한 게 없을까요? 그 OTT가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고 있고 또 모바일의 컨텐츠가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목표 지점을 삼는 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것이고 넷플릭스는 검증이 되고 완벽한 인물을 뽑는 게 목적이지 원석을 뽑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바일 업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좀 올드하긴 하지만, 그리고 많이
힘은 떨어지긴 했지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특히 공영성을 담보하고 공익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기존의 언론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두의 말씀들이 좀 반성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직장에 복귀해서 저희 또 연합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이쪽 업계 유망 직업 뭐가 있을까요? 근데 기업에서 실제로 이 영상을 만들 때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이해를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커머스를 위주로 하는 기업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 대부분은 그런 목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작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걸 난 만들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상과 조금 멀어지는,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봐도 이 사람이 우리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질문을 해보면 사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인재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장에 있는 매니저들이나 이제 PD들이 선호하는 분들은 그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인턴이나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했던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규직화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되게 많은 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그 네. 취업문을 뚫었던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많은 도전들을 해봤어요. 많은 도전들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신입사원들과도 같이 만나보고, 저도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을 뽑을 때 면접도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열정과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고, 도전을 할 땐 좀 무모하게 하고 자신을 믿어라, 이걸 좀 달리해서 저는 나도 오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라. 결국 경쟁은 자기하고 하는 것이지 남하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이 미래의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실까요? 예, 그 특히 이제 미디어 쪽에서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양이나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OTT도 있지만 메타버스라고 굉장히 이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콘텐츠랑 접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양이나 지식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야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다른 분야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좀 사고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비즈니스라고 뭐가 글로벌한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이라는 큰 꿈도 갖고, 또 뭐 언어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좀 보다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는 인재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PD 수요는 많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상해요. 연희승 교수님, 교육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스매칭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턴십이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좀 짧은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장기간으로 연장을 한다면 그 기간 안에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포트폴리오 제작 집중 교육을 시켜서 또 그 부분에는 또 많은 다수의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인력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확장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하면서 항상 흡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이 지원하는 기업에서 사실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목표에 부합되는 어떤 영상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포트폴리오로 준비가 되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D가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아까도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면 준비는 일단 많이 해야 된대요.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익혀둬야 할 기술이랄까 지식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세계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그 콘텐츠를 위해서 그러면 콘텐츠는 자기가 혼자 이렇게 뭐 1인 미디어 찍을 수는 없잖아요. 1인 미디어라면 또 별개 문제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세계관을 설득해서 내 세계관이 이거야. 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너도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끌어들일 수 있는 나만의 킬러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그 다음에 컨텐츠에 담을 수 있는 전 통찰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방송 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청년들이 실패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버텨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요. 저희는 성공을 하기 위한 예산만 배정을 하는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실패를 받아줄 수 있는 예산이 하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과기부 내에도 이런 실패 자금들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거는 성공을 하라고 주는 자금이 아니라 실패를 해보라고 주는 자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지요? 아까 그 박지은 학생하고 엄유태 학생이 말씀하신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지금도 이제 여러 지원책을 하고 있지만 실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25년까지 소프트웨어 AI 인재를 한 10만 명 양성하려는 지금 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디어 콘텐츠 업계도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할 때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거나 아니면 글로벌 진출하는 것도 저희가 좀 더욱더 도울 수 있게 하겠고요. 8월 30일인가 저 서울역에 1인 미디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기회를 좀 저희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와서 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OTT 업계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도전하십시오.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